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2월 5일 오늘은 여러분 눈이 많이 온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무사히 여의도에 도착한 저는 여도훈입니다. 아이고 밤에 운전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들이 많던데요. 강변북로의 도로 상황을 하나 캡처해서 받은 걸 보니까 차가 도로 위에 그냥 다 지그재그로 막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어제 첫눈이라고는 하는데 엄청 많이 갑자기 그 짧은 시간에 폭설이 내려서 제설 작업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이제 대비를 한다라고 해도 이제 저도 집 가는 길이 약간 언덕길인데 거기에 이제 제설 작업이 안 돼 있어서 한참 한 20분 동안 제설 작업 차만 이렇게 기다렸다가 올라가곤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뭐 헛바퀴 돌고 하는 거는 예산일이었고 너무나 좀 빙판길이 위험한 출근길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택시 타시는 분들 아마 택시 잡기 굉장히 힘들 거고요. 빠리빠리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오늘 지각하지 않는 방법이실 것 같습니다. 자, 밤사이에 시장도 약간은 뭔가 살얼음판 뭔가를 눈치 보면서 되게 조심조심 시장이 움직였습니다.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다가 3대 지수 모두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의 폭이 그렇게 크지도 않았고요. 보합권 등락을 기록하다가 멈췄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이제 계속 반도체 종목들이 혼조를 보이는데 어제는 엔비디아가 올랐거든요. 근데 어제는 인텔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좀 많이 하락했습니다. 전날에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장중에 4% 넘게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2% 하락했는데 오늘도 3%대 추가 하락을 보였고요. 인텔의 주가가 7%나 고점 대비해서 좀 밀리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반면 이제 브로드컴 특히 엔비디아의 주가는 반등이 컸고요. 메타가 요 호재가 하나 있었죠. 또 애플에서 그 CDO 디자인 관련해서 이제 인터페이스 디자인 관련한 총괄을 영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큰 폭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과연 시장은 무엇을 보면서 이렇게 옥신각신 혹은 이제 뭔가 갈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을까요? 잠시 후에 자세한 내용들 전달을 해드릴 텐데요. 지금 밤사이 미장에 사건들이 많았다라고 하는데 그 사건들은 저희가 뭘까 뉴스레터 통해서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 님이 아마 깔끔하게 정리해 주실 겁니다. 자,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오늘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님 모시고 또 시장 이야기들 한 주 동안 이슈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터 타이어 꼭 끼세요. 윈터 타이어 끼면은 조금 괜찮아요? 한 번도 지금 제가 20년 가까이 20년 넘게죠. 운전을 하면서 운전을 10살부터 했어요. 윈터 타이어 껴본 적이 없는데 맞아요. 오늘 같은 날은 저는 되게 필요하더라고요. 제 차가 이제 보통 전륜이죠. 아닌가? 후륜인가? 전륜일 거예요. 한국 차는 다 전륜이죠. 미국 해외 수입차는 후륜이 맞고 맞아요. 전륜인데 이게 바퀴가 막 맘대로 안 돼가지고 조금 당황을 했습니다. 그러나 무사히 출근을 했다. 그래서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괜찮았어요? 오늘 여러분들 지금 그 출근을 제 시간에 하는 게 여러분들 미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그냥 그거를 하면 성공했다. 이번 주 다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라서 지금 뭐 일찍 일어났다고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밖에 나가 보시면 아니 차가 없던데요? 버스가 없지 않아요? 차도 없고 그러니까 늦게 달려서 차가 없고 그쵸. 그리고 사람도 다 이러고 다녀요, 지금. 빙판길이라서 너무 많아요, 빙판길이. 진짜 위험해요. 예,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조금 더 일찍 나오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시장도 약간 빙판길인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눈치를 봐요? 근데 지금 뭐 채팅창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은 이 얘기 딱 있잖아요. 엔비디아 거래량 1등, 아이온큐 막달림, SMR. 예.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뭐냐에 다릅니다. 따라서 체감하는 시장의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어제도 이제 러셀 2000 2% 가까이 급등했잖아요. 네. 오늘도 그러니까 3대 지수가 오르지 못하는 게 이게 막 눈치 보기를 한다기보다 그냥 국장 같은 거예요. 국장도 코스닥이 오른다? 예, 국장도 코스닥에서 지금 막 파티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소형주가 이제 달리고 있고 뭐 이게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그 자신감과 확신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파티 한번 가보자. 그러네. 예. 아이온큐 막 난리 나고 막 헬스케어 쪽 종목들 초록색
많이 들어오고 네. 좋네요. 네, 그쪽으로 다 흐름이 제가 다 갔어요, 이쪽을 아예 수급이. 보질 않아가지고 아하. 러셀 2000을 보질 않아가지고 근데 안 보는 게 사실 정신 건강에 이로워요. 파티했다가 숙취가 장난이 맞아요. 아니었다가 막 어우, 이러죠. 11월에 숙취 그거 겪느라 힘들었는데. 컨디션 많이 먹어야 예, 되는구나. 그니까요. 네. 자, 그래서 간밤에 이슈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로 마감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러셀 2000은 0.8%, 장 막판에 좀 빠진 게 좀 아쉬웠는데, 그래도 장중에 계속 이렇게 들어 올리는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네. 산타랠리가 온 것 같기는 한데, 오는 것 같긴 한데, 뭔가 좀 바쁩니다.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오늘은 또 엔비디아 진영 한번 갔어요. 오라클도 갔고요. 그리고 메타, 뭐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메타의 호재가, 뭐 아까 말씀해주신 그것도 있는데, 근데 그것보다 이제, 이름이 메타 플랫폼이잖아요? 네. 메타버스 하려고 메타 플랫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메타버스 인력을 대부분 줄인대요. 그 이름이 이제 바꿔야죠. 뭐 뭘로 그런 바꾸지? 얘기도 있어요. AI가 할 거니까 뭐 AI로 바꿔야 되나 그러면. 그래서 그 메타버스를 이제 좀 놔준다라는 게 가장 큰 저거 이름도 원래 저기 이득이었습니다. ETF 이름이어가지고 되게 아, 고가에 샀다는 그런 설이 있었거든요. 그냥 뭐 이름은 그냥 뭐 아무거나 붙였다고 치고, 그냥 메타버스는 어쨌든 이제 놔준다라는 게 굉장히 컸기 때문에 주가가 뭐 장 초반부터 막 갭상승을 해버렸죠. 네. 메타를 최근에 이제 내려갈 때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축하드립니다. 진짜 잘하신 거죠. 결국에는 최근에 막 구매 대전 그러면서 제가 구글이랑 메타까지 비교하기 시작했다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그때 이후로 구글은 확실히 막 가다가 좀 쉬고 있거든요. 쉬어야죠. 네. 70-80% 오르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못 올라갔던 종목들이 다시 이렇게 키를 맞추면서 네. 뭐 코스닥의 중소형주도 마찬가지고 러셀 2000 중소형주도 마찬가지로 못 갔던 종목들이 이제 연말 마무리하면서 쭉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리는 계속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4.1%에 머물러 있고 최근 어제 조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방향성을 찾고 있는 상황이고 달러는 안정적인 움직임, 금값은 숨고르기, 국제유가는 뭔가 이제 쌍바닥 잡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 60달러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내년에 어떤 경기 상황에 따라서 유가의 방향성이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시장 내용들 쭉 봤고요. 이제 이슈를 한번 열어볼 텐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떤 이슈에 가장 주목을 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일단 네. 데이터부터 좀 볼까요? 네. 여러 가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급감을 했다.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사실 급감하면 또 안 좋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뭐야 고용이 안 좋아서 이제 우리 금리 인하하려고 했는데 고용이 괜찮네? 그러면은 금리 인하 못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쨌든 금리 인하에 대한 자신감을 좀 떨어뜨릴 뻔한 그런 이슈가 됐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지금 시장은 거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이슈가 나오든 간에 금리 인하에 갖다 붙이려고 해요. 뭐 이거는 뭐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네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 보시면은 연속 청구 건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규로 청구를 하는 사람이랑 연속으로 계속 청구하는 사람이 2주 다르죠. 이상. 그렇기 때문에 연속 청구 건수는 확실히 평년 대비해서 이 검은색 선이 좀 높은 구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올해 해고를 쫙 집계를 해봤더니 팬데믹 이후 최다 수준으로 이게 정부에서도 많았고 네. 그리고 이제 빅테크 기업 예전에 막 아마존도 엄청 많이 해고했고 큰 기업들도 많이 해고했잖아요. 그리고 사실 오늘 이슈도 마찬가지죠. 메타가 인력을 줄이는 거니까. 네. 메타버스 인력을 줄이는 거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그리고 또 어제 발표했던 ADP 민간 고용의 경우에는 이게 저는 가장 좀 자신감에 큰 선을 그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500명 이상의 기업에는 오히려 고용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50에서 250, 250에서 499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 소규모 기업들의 상황이 너무 악화가 되는 거예요. 한 명에서 19명 정도 되는 정말 이제 작은 기업들. 근데 뭐 4만 6천 명이 줄었으면은 이게 뭐 엄청 많은 기업들이 계속 인력을 줄이고 있다는 뜻이 되잖아요. 더 줄일 게 없는데 줄인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굉장히 이거 가만히 냅두면 안 된다라는 쪽으로 일단 확신을 하는 거죠. 그러네요. 이 옆에 있는 차트가 딱 그 모양이에요. 스몰 펌 그러니까 작은 소규모 기업들이 지금 고용 상황이 굉장히 많이 악화가 되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자신감이 확신으로 좀 넘어가는 그런 구간이고요. 그래서 여기 로이터에서 폴을 한번 돌려봤는데 전문가들이 12월에 금리 인하 뭐 거의
확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한 거긴 하겠지만 12월 10일까지는 그래도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담고 시장이 계속 뭐 중소형주라든지 좀 못 올라온 종목들이 같이 올라오는 그런 현상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그래서 결국에는 회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 또 이런 이슈도 있네요. 트럼프 계좌, 트럼프 어카운츠라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돈 주기로 한 거 있잖아요. 그거 준대요? 예, 그거에 대한 그 모르겠어요. 이게 뭐 법적으로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합의가 관세 되는지. 얘기라서 이게 될까? 그건 되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지침들이 계속 세부 지침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 누구한테 줄 것이냐. 대상과 예. 금액과 뭐 아이들한테 몇 살한테 줄 것이고 뭐 어느 정도 수준에게 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어제 그 베센트 재무장관이 그 트럼프 정부의 목표가 젊은 층을 주식 투자자로 만드는 게 굉장히 큰 목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요 돈을 줘서 네. 이걸 만약에 이제 투자를 하면 그러면은 이제 그 세금을 깎아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로 계속 유도를 하는 거죠. 네. 주식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은 이제 돈을 뿌린 게 이제 주식 시장으로 선순환이 되면서 본인 지지율에도 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계속 유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결국에는 미국 주식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관점을 계속 이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원래 제가 비트코인 차트를 넣으려고 했는데 깜빡했네요. 아마 93,000달러 정도까지 왔을 거예요. 저거 착한 사람만 보이는 거 고맙습니다. 아시죠? 예. 착한 사람만 보이는 비트코인의 가격. 네, 중요한 건 그래서 이거예요. 울프 리서치가 암호화폐를 이제는 저가 매수할 시간이 왔다. 저 얘기를 참 많이 하던데. 네. 근데 이게 또, 확신이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는 92,617달러를 지나가고 있거든요. 92,000이군요. 네. 뭐 93,000을 이렇게 찍었다가 내려오기도 했겠죠. 그러니까 이 바닥권에서는 항상 그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과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 계속 부딪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이 그런 구간으로 이제 바닥을 만드는 게 아닐까라고 긍정론자들은 추측을 하는 거고 부정론자들은 아직 좀 불안한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뭐 10만 달러 이상 아예 올라가서 안착하면은 신규 접근을 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또 이제 네. 우리는 83,000에서 못 산 걸 또 후회하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또 양가적인 생각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맞아요. 근데 이런 얘기가 이제 월가에서 슬슬 나오기 시작했다는 게 좀 시장의 유동성은 조금씩 다시 회복이 되고 있구나라는 네. 시그널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게 되게 큰 호재 중에 하나인데 CFTC에서 현물 암호화폐 거래를 승인을 했습니다. 그 지금까지의 거래소들은 FTC나 CFTC가 완벽하게 공인한 거래소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했던 미국을 뭐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점점 공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공인하고 점점 더 미국의 뭐 비트코인 보유량도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기 위해서 현물 암호화폐 거래 이게 거래소 이름이 또 있던데 그거를 하나 명확하게 이제 승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 비트노미얼이네요. 비트노미얼이라는 거래소가 이제 승인이 됐습니다. 노미얼. 잘 네. 읽으셔야 돼요. 비트 노미아 이게 아니고요. 네. 비트 노미얼.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긍정적인 관점이었고, 근데 이게 조금 뭐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아직까지는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게 스트래티지가 은근히 지금 또 현금을 쌓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현금을 쌓는 건 비트코인을 사는 게 아니다라고 해석하는 건가요? 그렇기도 하고 이제 좀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용도. 더 빠질 거. 예. 6만 달러 얘기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저도 조금 6만 달러 기다리긴 했는데 그래요? 제가 기다리기 때문에 안 온다로 저는 생각을 그쵸. 하겠습니다. 내가 기다리는 조정은 항상 오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스트래티지의 이런 움직임을 보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 걔네 그 우선주한테 그거 배당 줘야 된다며. 그러면 그거 쌓아놓으려고 불확실성 대비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라서 그거 다시 나와서 뭐 비트코인 살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는 가운데 조금 체크해 볼 만한 이슈들은 일단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 이슈. 어떤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 시장들? 미국 시장의 밸류에이션 자체가 글로벌 이렇게 줄 세웠을 때 앞에서 2등이에요. 맨 앞이 뉴질랜드네요. 그러네요. 뉴질랜드는 또 언제 이렇게 올라갔나 모르겠어요. 뉴질랜드 장난 아닌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시장에 고민거리를 좀 던져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흥미로웠던 게 오. 사우스 코리아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올랐는데 네. 우리나라 진짜 저평가네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예, 국장 투자에 대해서 좀 더 자신감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차이나보다도 낮아요. 네. 중국보다도.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 이슈가 미국장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쩌면 조만간 올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아까 똑같은 기사인데 이게 사실은 트럼프 정부는 주식 투자로 유도를 한다지만 그렇죠. 이게 모든 사람한테 그 돈을 줬을 때 모든 사람이 주식 투자를 할까요, 과연? 그건 아니잖아요. 케바케죠. 그죠? 사바사 케바케. 예, 누군가는 사고 싶었던 걸 살 네. 수도 있고, 그거 뭐 법적으로 강제할 수가 없는 누군가는 거니까. 그걸 빚을 갚을 수도 있고, 예. 맛있는 걸 사 먹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인플레이션 이슈로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소비 쿠폰 얘기했을 그쵸. 때 인플레이션 예. 발생할 수 없다는 게 이거는 근데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맞아요. 싶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아지면 네. 아무리 연준 의장이 트럼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사들의 반발도 있을 수가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내년에는 인플레이션을 트럼프 정부가 과연 또 어떻게 잡을 것이냐, 예, 이게 굉장히 계속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일본 금리 이슈가 계속 있어요. 예, 이게 아직도예요? 그러니까요. 여기 또 올랐어요. 일본 금리가. 계속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으니까 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모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슈 이런 것도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관점과 시선에 따라서 지금 대응하는 전략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네. 예, 이렇게 여러 가지 관점을 좀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자, 특징적인 종목들 중에서는 미국이 대중 수출 통제 정책을 조금 완화하겠다. 아, 미국도 그러니까. 중국도 서로 이제 네. 총칼을 겨누다가 네. 서로 이제 좀 온건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어떤 쪽이 그럼 좀 수혜를 받았을까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엔비디아 얘기거든요.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왜 올랐는지. 약간 애매하던데. 예. 그 뭔가 한번 체크는 해볼게, 고려는 해볼게 이런 스탠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당황스러운 게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내용이 대중 수출 통제 완화 정책 완화 방침이 이게 어제부터 나왔던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누구지? 그 막 젠슨왕 CEO가 막 그 의회도 가고 백악관도 가서 만나면서 이제 뭔가 딜을 한 것처럼 그쵸. 뉴스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후속 기사로 이제 정책을 좀 완화하나 보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다가 AMD가 15%의 수출세를 낸다고 했어요. 요거는 뭐 악재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뭐야 미국이 수출세 내면은 중국한테 팔게 허가를 해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긍정적으로 봤는데 젠슨왕 CEO가 솔직히 아직까지 확신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이제 트럼프는 my president, our president 이러면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정책이 성공해야만 우리 모두가 성공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또 열심히 또 이제 해줬습니다. 이런 걸 보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젠슨왕 참 똑똑해. 이런 얘기들이 좀 진행이 됐었거든요. 서로 이거 사회생활하기 참 어렵네요.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지금 저렇게 부가 네. 넘치듯 흐르는 우리 젠슨왕도 네. 사회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뭐라고 지금 젠슨왕도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그래서 이래서 저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네. 지금 뭐 종가로는 2% 이상 상승했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꽤 올랐어요. 아니 근데 지금 잠깐 알트 탭을 해서 보여드리면 요게 또 나왔어요. 상원에서 이거를 뭐요? 아예 한국어로 바꿔 보시면 중국에 대한 판매 규제를 완화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공개했다라는 뭐야, 게 왜? 갑자기요? 제가 지금 들어오기 직전에 또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뭐죠? 이래서 근데 이게 이게 로이터잖아요. 네 맞아요. 로이터 약간 전 신뢰를 아니 근데 상원이 공개했다는 거는 공개한 문서가 지금 있겠죠. 공개가 됐어요? 그 뭐 있겠죠. 그러니까 그 젠슨왕 CEO가 막 여기저기 가면서 노력을 했지만 안 돼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젠슨왕 CEO가 나도 솔직히 잘 모르겠다. 난 최선은 다하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다. 장담할 수가 없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갖고 일단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다시 돌아가서 어쨌든 얘기를 다시 전개해 보면 네.
제가 이게 뭐 종가에 그래서 좀 빠졌나 봐요. 예, 지수가 조금 흔들렸나 봐요. 근데 엔비디아가 어쨌든 종가 전까지는 계속 좋았으니까 그 흐름들이 시장의 어떤 중소형주에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코어웨이브 이 종목이 왜 엔비디아가 코어웨이브 B까지 다 갚아줘야 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되게 불확실성을 많이 줬던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근데 이 종목 주가가 간밤에 10% 올라왔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이렌 그 주주분들이 아이렌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막 고민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간밤에 4.3% 추가로 상승을 하면서 네오클라우드 종목들이 엔비디아 조금 깨어나니까 더 세게 이렇게 깨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확실히 그 골이 이렇게 깊다 보니까 조금 더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 블룸에너지 14% 급등했고요. 코이어런트 이제 광섬유 관련주죠. 4.6% 강한 탄력을 보이면서 또 신고가 랠리를 계속 달렸습니다. 데이터 센터 엔비디아가 또 잘하면 또 이거 같이 가야죠. 그리고 또 이제 오클로 17.5% 원전 관련주 급등했고요. 아이온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이런 걸 보니까 엔비디아가 깨어나니까 이제 또 시장의 분위기 좋아지니까 같이 올라갔던 올해 내내 같이 올랐던 중소형주들이 또 같이 깨어나는구나 라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강한 탄력이 있었는데 이게 또 내일까지 연속성이 있을지는 엔비디아 이슈에 따라서도 그리고 또 유동성의 움직임에 따라서도 계속 좀 엇갈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키를 잡고 있는 게 오라클이에요. 오라클이 꽤 근데 진짜 많이 빠졌네요. 네, 근데 오라클이 왜 해조라고 제가 달아놨냐면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라클 실적보다도 사실은 이제 레리 앨리슨 CEO가 나와서 네. 많은 얘기, 시장이 갖고 있는 의구심들을. 어떤 의구심과 오해들을 좀 씻어줘야겠죠. 그렇게 되면 이 중소형주 랠리가 저는 다음 주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네. 그게 아니면 오라클의 실적이 또 악재가 될 수도 있어서 오라클 실적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메타 많이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메타가 조금 주춤하더니 어느새 저렇게 주가를 많이 회복했네요. 그러니까요. 네. 예. 뭐 물론 그때 이제 개파락했던 수준을 다 메꾸지 못했죠. 여기까지 네. 가야 되는데 아직까진 멀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번에 이제 주커버그가 큰 마음을 먹고 본인이 굉장히 핵심이라고 생각했던 리얼티랩스 사업에 정확히 한 30%를 줄인다고 하더라고요. 30%를 줄이면 그러면은 또 이제 많이 얻어갈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뭔가 달라지는 메타에 대한 기대감이 선택과 집중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다시 한번 수렁에서 계속 끌어올리는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월가의 평가도 굉장히 긍정적이었어요. 미주호에서는 메타의 주가가 강세를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메타버스 지출을 최대 30%까지 삭감할 계획이라는 소식에 힘입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하면서 뭐 강세 시나리오에는 잘못 봤나 싶어요. 1245달러? 660달러인데 1245달러를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만큼 메타의 가능성은 여전히 무궁무진하다. 이런 것들을 깨고 올라갈 것이다라고 봤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계속 돌아가면서 뭐 구글 이슈도 나오고 아마존 이슈도 나오고 메타 이슈도 나오고 이 하이퍼스케일러들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계속 뭔가 회복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팔란티어인데 AI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운영 체제를 공개하면서 그러니까 AI 인프라라고 하면은 뭐 데이터 센터를 비롯해서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팔란티어가 있어야 또 AI를 잘 돌릴 수 있으니까 체인 리액션이라는 그 제품을 공개하면서 센터포인트 에너지 기업과 엔비디아 합작을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팔란티어의 주가도 다시 한번 이제 바닥권에서 쭉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팔란티어가 이렇게 힘을 내는 데는 또 UiPath의 역할도 좀 컸다고 봐요. UiPath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쉽게 말하면 되게 작은 팔란티어 같은 기업이거든요. 네. 기업들한테 들어가서 AI 세팅해주는 그런 기업인데 엔터프라이즈 AI라고 부르죠 우리가. 그걸 또 증명했다는 점에서 간밤의 주가가 25% 급등했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계속 보시면 소프트웨어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흐름들을 잘 쫓아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세일즈포스 역시 뭐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기업이 얼마나 효율성을 가지고 가느냐 CRM을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모처럼 최근에 AI의 효과를 보면서 선방했다는 점에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분위기는 계속 가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드부시가 AI 수혜주 2026년 수혜주를 또 공개를 했는데요. 다 똑같아요. 우리가 보고 있었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오라클부터 해서 테슬라, 오클로, GE 버노바, 엔비디아, AMD, TSMC, 브로드컴, 마이크론, 네비우스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새로 포함된 기업들을 우리가 좀 봐야겠죠. 아이렌 최근에 좀 빠졌고 코어위브 최근에 많이 빠졌죠. 이런 종목들을 웨드부시가 다시 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쇼피파이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고 반면에 빠진 종목은 서비스나우, 방금 보셨던 세일즈포스 그리고 사운드하운드 AI 이런 종목들이 좀 빠져나갔다는 점에서 요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포함해 봤습니다. 네. 자, 어제 저희가 확인했었던 게 이제 로봇 얘기가 되게 핫했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계속 밤사이도 핫했습니까? 그리고 어제 일단 트럼프 정부가 찝어준 거기 때문에 맞아요. 일단 관심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요. 테슬라의 주가가 장 초반에 계속 이렇게 달리는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이제 메타 얘기도 나오고 엔비디아도 올라오고 하면서 네. 이제 수급이 좀 확산되면서 네. 로봇보다 이제 또 AI 못 오른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타면서 이제 시장이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게 산타가 바쁘다.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저는 그 로봇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은 게 아무래도 정부가 이렇게 찝어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굳이 의심할 여지는 없을 것 같고요. 얘기가 후속으로 많이 나와서 아시겠지만 이 러트닉 상무장관이 이미 로봇 기업들의 CEO들을 많이 만나고 다닌다면서요.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게 요와 관련된 내용들이 후속 보도가 얼마나 쏟아지느냐인데 RBC 캐피탈에서는 휴머노이드 시장이 12조 달러까지 트릴리언이 붙으니까 와 확실히 어감이 좀 다르네요. 12조 달러까지 성장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냥 대놓고 그냥 이 사진을 걸었습니다. 옵티머스 사진. 결국에는 돌고 돌아 테슬라라는 거고 네. 젠슨 왕 CEO가 어제 또 많은 얘기를 했는데 나는 일론의 로봇을 매우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 협업을 하는 게 설렌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에는 AI라는 산업에 있어서 확장을 하려면 뭔가 이걸 플랫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고 그쵸, 예. 그게 에이전틱으로 막 이렇게 점점점 늘어나잖아요. 그게 로봇까지 가면은 맞아요. 이게 이제 확산이 되는 게 우리가 느껴지니까 네. 이제 AI 기업들 입장에서도 칩 기업들 입장에서도 잡아야죠. 잘 하는 게 더 좋죠. 훨씬 좋죠. 그래서 이게 그림을 보니까 이제 젠슨 왕이 또 일론의 로봇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그림으로 또 네. 가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일론이 젠슨 왕한테 가서 칩 좀 줘 이렇게 해야 됐다면 이제부터는 젠슨 왕이 서로 이제 또 우리 윈윈. 로봇에 우리 거 좀 써줘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점점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로봇 관련주 여기 엄청 많더라고요. 어제 잠깐 언급드렸던 로크웰 오토메이션부터 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UiPath도 결국에는 그 로봇 뇌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려면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드론 관련주들도 많더라고요. 결국에는 날아다니면 드론이고 걸어다니면 로봇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런가 했더니 에어로바이론먼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로봇을 좀 만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아마존, 어제 말씀드렸던 신보틱 이런 종목들 되게 많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렵죠? 그래서 그냥 멀리 가서 찾지 마시고 테슬라가 이제 또 신고가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를 모아 가셔도 저는 내년에는 충분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나? 그쵸.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다양한 로봇 ETF도 있어요. 맞아요. 보츠를 보츠도 비롯해서 있고, 로봇 ETF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미국의 로봇 산업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하시는 분들은 관련한 투자에 대해서도 좀 눈여겨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 사실 속보로 울타뷰티 관련해서 연간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뷰티 업체죠. 네. 이게 이제 2분기 연속 매출과 실적에 대한 전망을 인상을 했다. 시장이 약간 왜 립스틱 효과라고 부르는 게 있잖아요. 경기가 안 좋으면 소비를 할 때 립스틱에 대한 판매가 늘어난다. 그래요? 약간 코스메틱 쪽에서 좀 이런 게 나타나면은 그래도 경기가 내가 뭔가 못 사도 저렴한 거 하나라도 사고 싶은 그런 소비자들의 스몰 럭셔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심리가 좀 발현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또 소비 시즌에 괜찮았잖아요. 맞아요. 데이터들. 그래서 그리고 원래 관련했지. 어제 제가 준비를 했던 자료인데 네. 어제 해도 되고 오늘 해도 돼서 일단 넣어왔습니다. 네. 보시면은 그 사이버 먼데이 실적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실적을 발표했던
기업들 몇 개, 어제 오늘 발표했던 기업들 몇 개 보시면 메이시스, 뭐 백화점이죠. 네. 3년 내 최고의 성장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근데 연말에는 잘 모르겠대요. 연말에 과연 사람들이 백화점을 많이 갈까? 애매하다고. 회사 뭐 판에 만에 막 그랬는데 아직도 안 팔았나 보죠. 예, 근데 최근에 차트 보시면은 뭐 훌륭합니다. 오, 너무 예. 좋네요. 이런 종목들이 엄청 많아요, 소비재에. 여기 보시면 그리고 K자형 경기라고 해서 뭐 돈 많이 쓰시는 분들은 명품 사러 메이시스 가시지만 뭐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또 달러트리, 달러 제네럴 이런 데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도 실적이 좋아서 달러 제네럴의 주가가 어제 12% 넘게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K자형을 계속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거기서 이제 소비 수혜주들을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메리칸 이글이 그래서 또 의류주들도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시드니 스위니 때문에 뭐 트럼프가 이거 아메리칸 이글 좋다라고 하면서 이것도 리딩방 수혜주가 됐었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이 효과가 있나 봐요. 시드니 스위니 판매가 버프가 많이 좀 됐대요? 있어서 실적 발표하고 이렇게 또 급등을 했습니다. 어제 급등했고 오늘도 2.4% 추가로 올라갔는데 보니까 뭐 저는 패션을 잘 모르지만 네. 데님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어떤 얘기가 브랜드랑 있더라고요. 어떤 브랜드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갭, 리바이스, 뭐 아메리칸 리글 뭐 이런 기업들인데 갭이 비욘세가 모델이래요. 그래요? 지금 여기 예. 기사 보니 아메리칸 이글, 갭은 비욘세 쪽, 시드니 스위니 같은 A급 셀러브리티를 이용해서 지금 데님 판매를 엄청 촉진한다. 그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어페럴 마켓 그러니까 의류 시장 자체가 괜찮고 네. 그 안에서 미국 시장의 성장세가 요 점선이거든요. 미국 시장도 성장하고 있고 요게 또 데님 마켓인데 데님 마켓도 성장하는 가운데 미국 시장이 뭐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아메리칸 이글 요거 다 데님이잖아요. 네. 위아래로. 그래서 이 갭과 리바이스 주가도 찾아봤는데 갭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뭐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참고로 보여드렸고. 요즘 패션신에서 예. 데님이 또 핫해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또 그런 것도 제가 또 어. 좋아하잖아요. 예. 좋아하기만 하는데 좋아하실 것 같아서 넣어놨어요. 시즌이 내용들을. 조금 이제 그러니까 스타일링도 달라졌어요. 데님이 예전 스타일링하고 달라져서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유행에 따라서 예전에 막 스키니 입었을 때 그쵸, 시절이랑 그쵸. 지금 부츠컷 시절이 예. 달라졌으니까 저도 어제 그 스키니 팬츠를 다 빼서 한번 입어 못 입겠더라고요. 일단 그거는 힘들죠. 이제 버리게 되고 보니까 없어요. 음. 내 옷장에 데님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야죠. 사야죠. 예. 지금 또 트렌드가 데님인데. 그러니까.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트렌드 바뀔 때마다 이 청바지는 계속 또 사고 또 사게 되더라고요. 핏이 다 달라지니까. 맞아요. 근데 또 K자 경기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뭐 달러 제네럴 이런 것도 있었는데 네. JP 모건에 따르면 K자로 위로 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 명품 시장도 좋아지는데 요거의 근거가 이제 금리 인하하기 시작하고 이제 중국도 요즘 조금 살만해지니까 중국은 기대감을 조금 낮추라고 어저께 우리 김경환 그래요? 팀장님 말씀하셨는데 뭐 어. 중국 아니어도 살만한 사람들은 또 다 사니까요. 뭐 JP 모건의 근거는 중국 소비도 약간 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래요? 근거였습니다. 뭐 시장의 의견은 다양하게 있을 수 네네. 있으니까. 그래서 에버코어 IS에서는 소비주 탑픽들을 이렇게 쭉 정리를 했는데 네. 뭐 보여드려도 뭐 여러분들 막 그렇게 매력적인 종목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AI나 로봇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래도 이런 얘기도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 지나가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트루이스트에서 이제 S&P 500 편입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로 소파이라든지 어펌을 딱 찍었습니다. 요 이제 결제 사업 핀테크 관련 기업들이죠. 근데 이뿐만 아니라 JP모건에서도 비자랑 토스트를 내년 핀테크 탑픽으로 정했는데 토스트가 이제 레스토랑 체인들 이제 결제해주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근데 토스트가 원래 여기에 3스탁이잖아요. 요 안에도 포함되어 있던 세 번째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토스트라는 종목을 월가에서 좀 좋게 보네라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은 최근에 알츠하이머 삼상 연구 지속된다는 소식에 계속 랠리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뭐 비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알츠하이머 쪽도 이렇게 관심이 높다라는 거 하나의 또 테마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026년 준비되셨나요? 새해에는 투자 수익도 삶의 방향도 180도 바꾸고 싶다면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스타트 2026 위크 1 12월 13일 토요일 최장기 베스트셀러 돈의 속성의 저자이자 스노우폭스 창립자인 김승호 회장이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당신의 생각을 뒤흔드는 실전 Q&A가 시작됩니다. 위크 2 12월 21일 일요일 저속노화의 정희원 소장 그리고 3프로TV 구독자가 사랑한 투자 전문가 윤지호 대표와 안유화 원장 여기에 데이터로 세상을 읽는 송기령 작가까지 인생, 건강, 투자 그리고 한국 사회 2026년을 관통할 모든 이야기가 단 하루에 압축됩니다.
얼리버드 마감 전에 위즈덤 칼리지 2026학년도 입학 등록만 하시면 이 모든 강연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좌석이 한정돼 있어 등록 순서대로 선착순 마감됩니다. 지금 바로 망설이지 말고 영상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